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딥러닝 담당 교수 김정일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딥러닝 신경망 3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으며 강의는 신성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강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 자료도 함께 참조하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강의 자료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강의가 시작되니까 모두 강의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딥러닝, 즉 신경망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1절 신경망의 핵심 학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절 다층 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필기체 숫자인식 체험하기로 실제 딥러닝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층 신경망은 실제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힘들고요. 따라서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입력층과 출력층만 있는 단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신경망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층의 수를 늘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층을 은닉층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층을 가진 신경망을 다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층 신경망의 경우에도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계산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입력층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동안과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력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서 출력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력을 다시 다음 단 뉴런의 입력으로 삼아서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층 신경망의 경우에도 뉴런의 수만 늘어났을 뿐 실제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계산해왔던 거랑 완벽히 동일하다는 건데요. 그럼 이 다층 신경망이 왜 필요할까요? 딥러닝의 경우에는 은닉층의 층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다층 신경망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 신경망의 학습 부분에서 예제를 통해서 직접 살펴봤었는데요. 단층 신경망은 선형 분류만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활성화 함수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단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때 단층 신경망에서는 각각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출력이 하나의 선으로만 분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층의 수를 늘려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선형 분리도 가능해집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의 수가 늘어나면 임의에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입력단의 뉴런에서는 선의 형태로만 분리가 되는데 이들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특정 데이터만 1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분만 통과를 하고 여기서는 이 부분만 통과를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만 통과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특정 부분만 1이 출력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보다 다양한 모양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의 수가 늘어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보다 다양한 모양의 추상적인 특징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딥러닝 강의 앞부분에서 개념적으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성별을 구분하는 예제를 보면 입력단 부분에서는 선 등의 저수준 특징이 추출이 되고요. 출력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선과 선이 합쳐져서 곡선이 되고 이 곡선과 곡선이 합쳐져서 눈, 코, 입, 머리카락 등이 되고요. 이 눈, 코, 입, 머리카락 등이 합쳐져서 여성 얼굴, 남성 얼굴 등의 고수준 특징이 추출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한 이 가중치가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신경망에서는 특징을 이 가중치의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선을 추출을 하고 뒤로 갈수록 이 선들을 조합해서 곡선 원, 그 다음에 이들을 또 조합을 해서 눈, 코, 입, 그 다음에 여성 얼굴인지 아닌지 1, 0 등의 얼굴 여부를 나타내는 고수준 특징을 추출을 해서 최종 결과를 내보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층 신경망은 실제 손으로는 계산이 힘들고요. 따라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계산량이 많아져서 그렇지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하고 다음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부분인데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은닉층은 입력 데이터에서 어떤 특징 또는 패턴을 찾아내는 부분으로 입력 근처에서는 선 등과 같은 저수준 특징이 출력단에 가까워질수록 각각의 특징이 조합된 고수준 특징이 추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층신경망에서 은닉층의 수와 그 안에 뉴런의 수는 몇 개로 해야 될까요? 은닉층의 뉴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론은 아직 없습니다. 은닉층을 몇 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은닉층에 너무 적은 수의 뉴런을 배치하면 계산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충분히 더 많은 특징과 패턴을 찾아낼 수도 있는 신경망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최적의 설정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 실험을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닉층의 수와 그 안에 있는 뉴런의 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수의 은닉층과 뉴런을 배치를 했더니 가장 성능이 좋더라 하고 실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응용 분야와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데이터셋의 모양과 복잡도, 특징 등도 모두 다를 테고요. 따라서 은닉층의 수와 뉴런의 수도 모두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예로 들어보면 간단한 도형만 있는 영상이랑 복잡한 일반 주변 사물이 모두 들어있는 영상이랑은 특징의 수나 복잡도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은닉층의 수나 뉴런의 수도 상황에 따라서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험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활성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단층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로 계단 함수를 사용을 해서 직접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고로 다층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렐로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등의 특성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활성화 함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건 신경망을 만드는 사람이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단순히 덧셈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함수를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공식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도 참고 내용인데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층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로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딱 보면 계단 함수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단 함수랑 똑같이 0과 1의 출력을 내보내주고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계단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함수다 라는 거고요. 계단 함수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 함수로 계단 함수는 무조건 출력이 0 아니면 1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모양의 특성상 딱 0과 1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0과 1 외에 얼마나 1에 가까운지 아니면 얼마나 0에 가까운지 알려주는 뭐 0.7, 0.8, 0.9와 같은 실수값도 출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실습할 때 한번 체험해 보시면 돼요. 맨 오른쪽에 있는 렐로 함수는 입력이 0을 넘으면 그 입력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요. 0 이하면 0을 출력해주는 함수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학습이 팍팍 잘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엔 알고리즘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직접 계산해 봤던 계단 함수를 이용한 예제들과의 차이점은 활성화 함수를 무엇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다뤄봤던 것과의 차이점은 가중치 변경식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그모이드 함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썼던 가중치 변경식에 이 부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알고리즘 과정이나 개념은 모두 똑같은 거예요. 이 페이지도 참고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연 설명인데요. 추가적으로 이 신경망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은닉층의 수와 그 층 안에 뉴런의 수만 결정을 해 주시면 반복 계산은 우리가 배웠던 과정과 절차 그대로 알고리즘 그대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은닉층의 수와 뉴런의 수 등만 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거의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특히 최근에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미리 구현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의 좋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미리 이 신경망 알고리즘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미리 구현을 해놓은,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쉽게 신경망을 만들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 실습하던 것처럼 입력 데이터 넣고 프로그램은 다 작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평소 실습하던 것처럼 입력 데이터를 넣고 은닉층의 수, 활성화 함수는 뭘 쓰겠다 등만 정해주고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신경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굉장히 최근에는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신경망과 같은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신경망을 응용해서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최종 목적이죠. 알고리즘은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가 크게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것과 이 알고리즘을 실제 활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이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이 딥러닝도 외국의 어느 한 교수님이 만든, 기본적으로는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하나를 가지고 삼성이라든가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전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응용을 해서 번역이라든가 챗봇, 영상인식, 자율주행, 스포츠, 비디오 검색, 예술, 음악, 미술, 패션 디자인, 경제, 문화, 보건, 방제, 건강, 의료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응용을 해서 지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은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신경망의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도 해보고 했었지만 이 신경망 알고리즘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케라스, 텐서플로우와 같은 오픈소스 형태로 미리 다 프로그램을 다 잘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코드 몇 줄로, 명령어 몇 줄로 신경망을 만들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신경망과 딥러닝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층 신경망에서 은닉층의 수가 2개 이상인 신경망을 딥러닝 또는 깊은 신경망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소를 넣어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CNN, 자연어 처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RNN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실 거예요. 다층 신경망인 딥러닝의 경우에도 학습 과정과 예측 과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입력을 넣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출력을 계산을 해주고요. 오차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중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